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은 처음에 병원이라는 제목으로 썼대요. 그래서 실제로 병원이라고 썼다 이렇게 지운 흔적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세상이 병들어 있다 라는 의미로 병원이라고 제목을 짓기도 했고, 또 내가 이 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조금 치유해주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윤동주가 유학 가기 전에 존경했던 이항아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께 의논을 했대요. 내가 이 시집을 내고 싶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윤동주를 너무 사랑하는 제자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너가 한글로 된 책을 내면 큰일 날 것 같다. 염려에 의해서 윤동주가 시를 출간하지 못했고요. 굉장히 많이 실망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를 출간하지 못했지만 자필로 이제 책을 써서 그 시집을 한 권을 이항아 교수님한테 드리고 한 권을 후배 정병욱이라는 후배에게 주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를 가져가는데 이제 나중에 정병욱이 학도병으로 끌려가면서 이 어머니께 이 시 한 권을 잘 보관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마룻바닥을 뜯어서 항아리에 이 시를 잘 보관한 다음에 이제 마룻바닥을 덮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정병욱이 이제 학도병 생활을 하고 무사히 돌아와요. 돌아와서 어머니께 윤동주 시 집 어딨냐. 그래서 어머니가 그거를 마룻바닥에서 꺼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사실은 없어졌을 수도 있는 시집인데 지금 살아남아서 정병욱 씨 덕분에 살아남아서 또 그 윤동주 시인의 친구 중에 강처중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또 보관하고 있던 시가 있었나 봐요. 그 친구가 갖고 있던 시와 같이 묶어서 1948년에 6호 시집을 발간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고요.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서 참외록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라는 참회의 시를, 우리가 윤동주를 보통 이야기할 때 그 참회의 시인, 뭐 부끄러움의 시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유는 이 당시에는 그 처음에 이제 민족말살 정책을 펼쳤을 때 창씨개명을 하라고 했을 때 사람들 당연히 창씨개명 안 하죠. 친일파 빼고는 창씨개명을 했겠습니까? 한 8% 정도 사람들만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80%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창씨개명을 했다고 보면 된다고 해요. 그 이유는 창씨개명을 하지 않고서는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도 없고, 그리고 윤동주 같은 경우는 대학을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유학을 갈 수가 없어서 배를 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취직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자의반, 뭐 타의반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소설가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변절을 나중에는 하잖아요. 그 변절을 했던 이유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조선이 독립될 줄 몰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해서 독립될 줄 모르고 창씨개명을 한 사람도 있겠지만 윤동주는 정말 부끄러웠나 봐요. 자기가 유학을 가려면 배를 타야 되는데 배를 타려면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윤동주가 연희전문대학교에 썼던 이 학생 여기 이름, 자신의 자기소개 이런 걸 보면 윤동주라고 써있던 것을 지우고 일본식의 이름으로 이렇게 개명을 합니다. 창씨개명을 하는데 이 참회록은 창씨개명을 하기 며칠 전에 한 5, 6일 전에 쓴 시로 추정이 되고요. 이후로 이제 실제로 이제 창씨개명을 한 날 별에는 밤이란 또 참회의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북한도에 계시는 어머님께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따는 밤은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라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이 시들은 다 창씨개명과 연관되어 있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동주는 또 쉽게 쓰여진 시라는 시를 통해서 일본 유학 시절의 고통도 써놨습니다. 시인이라는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땀내나는 그 봉투를 들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라는 그 쉽게 쓰여진 시라는 시를 통해서도 이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윤동주는 정말 행복할 수 있었던, 그 시인으로서 행복할 수 있었던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일제의 간섭과 그 우리말로 시를 썼다는 이유로 고통을 받다가 이제 젊은 나이, 해방을 한 6개월 앞두고 윤동주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됩니다. 진짜 한 편의 영화를 본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선생님이 그 시를 좋아하시니까 특히 네. 윤동주의 팬이시지 네, 않나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윤동주 팬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네. 그리고 진짜 정말 그냥 눈이 반짝반짝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네. 그리고 사람은 죽어도 이렇게 작품을 남기면 네.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게 느껴졌고. 네, 시인들이 위대하다고 느끼는 게 자신이 나 부끄러워요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빗대어서
쓰고 있잖아요. 어느 왕족의 유물이길래 이렇게 나는 이다지도 욕될까? 자신의 얼굴과 뭐 자신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욕되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 그리고 부모님이 보내주신, 시골에서 보내주신 정성 가득한 이 돈을 받아서 일본 교수가 가르치는 강의실로 들어갈 때 이 마음,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로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 마음이. 그리고 지금 역사에서 그런 기록들이 중요한데 날짜를 썼고 네. 그리고 언제 어떤 마음으로 썼는 게 이제 짐작이 되니까 네. 더 의미가 더 커지는 네. 것 같고요. 그리고 윤동주는 또 다른 일본의 한류 열풍의 주역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윤동주가 다녔던 리쿄대학이나 도시사대학교에 그 윤동주의 시문이 이렇게 있거든요. 도시사대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주홍 시인도 시문이 같이, 시비라고 하죠. 시를 적어놓은 비석이 같이 있어서 지금도 일본 사람들, 뭐 한국 사람들 와서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하고 부끄러운 고백을 하기도 하고 죄송한 마음을 표현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윤동주 시인이 그 일제시대의 만행을 좀 드러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이 시를? 직접적으로 윤동주 시에서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는 그런 시는 아니고요. 윤동주는 감성을 자극하는 시를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광야에서 목 놓아 내가 외치겠다, 뭐 초인을 기다리겠다, 뭐 이런 식의 그 이육사나 뭐 이렇게 강렬한 시가 아니라 감성을 자극하면서 이 인간 본연의 그런 미안한 마음 같은 거를 잘 건드려줘서 일본 사람들도 윤동주를 사랑하는 게 아닌가 하고요. 윤동주가 굉장히 또 잘생겼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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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윤동주 시인은 자기 감정에 굉장히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작품이 우리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조력자들이 네, 잘 그렇죠. 보관해서 네. 이렇게 전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윤동주를 사랑했던 뭐 친구, 후배, 뭐 교수님 이런 분들의 힘이 다 모여서 이 시집이 출간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윤동주 시인이 수능에도 되게 자주 나오고 언급되잖아요. 일제강점기 시인들 중에서 변절한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그 민족의 정서를 담은 시를 쓴 시인이 윤동주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제강점기에 윤동주 시인의 시를 보면서 우리 집 인문학 시리즈 소설편에 나오는 껍빛단 일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인국이라는 사람이 친일파였다가 결국 나중에는 내가 친일파도 했는데 서양 놈들 뭐 따르지 못할 게 뭐 있냐고 하면서 친미파로 바뀌는 그 과정이거든요. 인간의 특성이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 일제시대에 살았던 이 지식인들이 자신의 안위를 살피지 않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런 시를 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또 영화편에서 보면은 말모이가 나오잖아요. 저 아이들하고 말모이 여러 번 보거든요. 말의 소중함. 제가 가장 크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위대한 점 중에 하나는 35년간 일제강점기라는 큰 고통을 겪었고 마지막에 10년간은 민족말살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나라 말을 쓸 수 없게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5년 동안 우리말을 그대로 지켜서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35살이 될 때까지 한국말을 제대로 못 쓰고 사는데 36살이 돼서 광복을 맞이했을 때 다시 한국말을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기간 동안에 소중한 우리말을 지켰다는 것이 굉장히 위대한 저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영화 말모이에서 보면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신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더 좋은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는 사실 어렵다라는 편견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가 수업에서 가장 재밌어하는 부분이 일제강점기 내용을 얘기할 때 아이들이 진짜 막 불타오르거든요. 애국심에 불타오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시인들 중에서 윤동주 같은 시인을 소개하면, 그리고 윤동주 시인이 굉장히 짧았지만 불꽃 같았던 삶, 그리고 미스테리한 죽음 같은 거 얘기해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애국심을 갖고 이 시대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재미있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역사를 먼저 접한 다음에 이제 더 깊이 저희 책을 고학년 때 만나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